사실은 제가 정권 초기에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 내에 특별감찰관제를 둬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마 정권에서 미워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제 말을 들었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죠. 엄격하게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네. 영부인이라는 분이 뇌물을 수수하고 제가 들은 얘기에 보면은 뭐 인사에 대해서도 네. 상당했다. 그건 이미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 아닌지 이 부분까지도 낱낱이 밝혀서 김건희 특검에서의 그 진실을 국민들께 알릴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6일이었죠.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과의 비공개 회동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윤 위원장이 혁신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뜻도 밝혀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 윤 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 일부 새신파 내부에서도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평가들이 조금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 위원장의 지지가 좀 당내 혁신파를 좀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시나요? 우리가 보통 혁신이라는 거하고 개혁이라는 거하고 용어에 좀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개혁은 기존의 어떤 제도, 그죠? 상황을 고쳐 나가는 거잖아요. 예. 고쳐 나가는. 혁신은 새로운 물질로 치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훨씬 더 새롭고 네. 힘든 거죠.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의 그 혁신안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 네. 예. 그리고 그만큼 혹독해야 된다거든요. 우리 당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만나가지고 윤희숙 위원장님의 혁신에 대한 정신을 개성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기본 바탕으로 되어야지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당으로 나거든요. 네. 새롭게. 그 조경태만이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 정도의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네. 진정한 새신파라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또 제가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단일화에서도 네. 좀 노력해달라. 그렇게 정중하게 네, 사실 네. 비공개였지만 네. 오늘 이 시간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안 단일화에 대해서도 네.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윤 위원장의 좀 반응은 어떠셨나요? 네네, 뭐 긍정적이었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뜻을 함께 해주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네.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특검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질문을 네,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반탄파 후보들이 이제 막판 지지층 결집을 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검의 뭐 당사 압수수색 이런 부분이 좀 더 계기를 삼는 것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에서 농성을 하면서 하고 있고, 장동혁 후보도 이제 특검 사무실이 있는 광화문 빌딩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두 후보의 좀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즉 선동이죠. 예, 엄격히 따지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강성 지지층의 예. 선동이 요즘 선동 잘 당하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고도 선동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냉철함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요즘 일부 강성들은 그냥 오로지 이런 뭐 동아일보 또는 뭐 조선일보 이것도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럼 되겠습니까? 진실된 그 보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가짜 뉴스에 속히면 안 된다 보고요. 제가 우리가 책임 있는 정통 보수 정당이라면은 법치를 실현해야 된다 보거든요. 예. 그리고 윤의견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정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맞죠? 네. 제가 있으니까 특검을 거부한다. 그럼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네. 마치 특검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당 전체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당이 찔리는 데가 있으니까 굴리는 데가 있으니까 네. 특검을 거부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저는 그런 행위들은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당의 당원들이 명부가 탈탈 틀리는데도 조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그거 막아야지요. 예. 그럼 막아야지요. 대신에 범죄 혐의가 있는 그 시점에 있는 부분은 그거는 당연히 특검이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그 2023년 3월 달경에 네. 통일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입당시킨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500만 명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그 정도는 협조해야 된다 보거든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수억 원의 돈이 우리 당으로
들어봤다는 그런 지금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히 받아들이고 네. 또 거기서 지나치게 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지요. 근데 합리적인 그런 특검의 법의 절차에서 움직이는 것은 네. 그것은 우리 당이 빨리 이걸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네. 생각입니다. 그럼 어쨌든 김건희 특검팀의 이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네.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입장이실까요? 그래서 이게 당사 수색이랑 얘기 그 과거에 보면 청와대 대통령실도 틀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정당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특검은 법의 영장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것은 그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 다만 과하게 느껴진 건 예. 그 500만 명의 명단을 내라. 이거는 잘못됐잖아요. 네. 근데 어느 시기에 예를 들어서 2023년 3월경에 네. 무단으로 대거로 입당된 이거는 딱 특정 시기를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네. 그럼 왜 이걸 보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우리가 일부는 이런 아이 뭐 입당한 게 뭐 잘못이고 개개인적으로 입당한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근데 특정 종교가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위선에서 의해서 지시돼 가지고 명령에서 오는 조직적으로 것은 할수 있는, 이거는 예. 헌법 20조 2항의 위반입니다. 예. 정치와 종교가 분리해야 되잖아요. 종교가 들어와서 특정 정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행위는 그래서 네. 헌법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김문수 후보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재명 특검이라는데 그 이재명 특검이 아닙니다. 예. 김건희 특검이지요. 네, 네. 맞죠? 네. 김건희 특검이고 또 최상명 특검이 있고 내란 내란 특검이 있죠. 있고 예. 이 세 가지 특검이 누구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네. 왜 정통 보수의 운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같이 하려고 합니까? 그런 어리석음을 왜 가지랍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절연해서 정통 보수를 살려서 다음에 5년 후에 우리가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자. 네. 이 주장을 제가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후보님께서도 내란 특검 수사의 참고인 조사로 받으신 네네. 적이 네네. 있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반탄파 후보뿐만 아니라 친윤 성향 의원들도 일종의 뭐 해당행위다라는 식의 주장도 나왔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해당 행위는 자꾸 특검을 피해서 내년 6월 달까지 특검을 계속 연장시키는 게 해당 행위 아닙니까? 저는 빨리 특검을 끝내자는 주의입니다. 네. 누가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은 범인이랬잖아요. 예. 참고인 조사조차도 제가 거부한다면 우리 당인 고스란히 내란당으로 찍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저는 내란당을 막기 위해서 내란당이라는 그 이미지를 막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가서 5시간 동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은 내란당이 아니다. 조경태가 있으니까 내란당이 안 되는 거지요. 네. 예? 특검을 거부하게 되면은 국민들께서는 전애들 죄가 있으니까 구린데가 있으니까 네. 조사를 안 받구나. 이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당당하게 어떤 피의자 신문이든 참고인 신문이든 네. 특검에 빨리 협조해서 올해 연말까지 12월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예. 이게 연장되지 않도록 만약 이게 협조가 안 되면 연장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예. 내년 지방선거에 계속 특검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해당 행위를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해당 행위라는 그런 표현은 네. 그 옹호하는 특검을 자꾸만 그 협조 안 하고 거부하는 여러분들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이제 특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이유로 이제 참고인 조사를 거부했는데 네. 좀 안 후보의 대응 이런 대응은 좀 어떤 이유로 보셨나요? 제가 단일화를 해야 될 분이니까 너무 예. 그래서 그 저는 이제 특검은 그 최근에 그 여론조사 보면요.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64%고 이건 뭐 이 표현을 해도 됩니까 방송에서 어떤 표현 말씀이세요? 그 이런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설명을 쭉 해야 되죠. 네. 이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하여튼 그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특검을 찬성하는 쪽의 여론이 네. 매우 높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네. 이게 6월 13일 일자에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 어쨌든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네. 저는 분명히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된다, 해소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좀 어쨌든 구속과 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사실 유독 요즘 보도를 봐도 명품 수수에 대한 의혹이 많은데요. 이런 명품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좀 후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있으면 그 제값을 치러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감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오래 전부터 나왔던 거고요. 제가 아까 64%라고 한 거는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코리아 리서치 등에서 했던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아, 네, 그 응답률 19.4%네요. 네, 네, 이분들이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3대 특검에 대해서 찬성이 64%고 네. 반대가 25%였다. 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특검 수사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면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목걸이를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왜 그렇게 좀 명품에 좀 집착을 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난 정권 내에서도 좀 후보님께서 따로 들으셨거나 당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이런 게 혹시 좀 있으실까요? 사실은 제가 정권 초기에 예. 바른 소리를 했죠. 네. 뭐냐면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대통령실 내에 특별감찰관제를 둬야 된다. 네. 두 번째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마 정권에서 미워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제 말을 들었으면 예. 이런 불행한 일이 없었죠. 엄격하게 감시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 보니까 네. 이 소위 말해서 영부인이라는 분이 그죠? 예, 어떤 뇌물 수수하고 예. 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 분은 뇌물 수수로 뇌물죄로 지금 구속돼 있고 한 분은 내란죄로 혐의로 구속돼 있고 부부가 같이 이렇게 구속이 된 그것도 네. 성격이 다른 행태로 이거는 정말 두 부부가 국민들께 또 우리 지지자들한테 네. 석고대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 두 부부의 이제 구속 소식은 외신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뉴욕 타임즈에서 이제 한국인들은 김 여사를 V1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V2로 부른다 이런 류의 내용도 이제 다뤄졌는데 네. 실제로 김 여사의 영향력이 당에서 보이셨을 때도 많이 좀 느껴지실 정도였나요? 예, 제가 들은 얘기에 보면은 인사에 대해서도 네. 상당했다. 그건 이미 한동훈 전 대표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밝혀서 이게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 아닌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인사 부분도 아마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진다 보거든요. 네. 예, 이 부분까지도 낱낱이 밝혀서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의 그 진실을 네. 저는 국민들께 알릴 의무가 있다 이래 보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당 대표가 되셨다는 전제로 어떻게 보면 드리는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사실 야당 대표로서의 가장 큰 과제가 아마 내년 지방선거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벌써 지방선거 기획단을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단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여러 가지 좀 상황들로 인해서 민심이 좀 이반된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좀 돌려세우기 쉽지 않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이러한 어떤 비관적 전망을 좀 뒤집을 전략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그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어쨌든 민심을 얻고 네. 선거에서 이겨서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다시 우리 당에서 나갔던 온건 보수, 네. 중도층, 합리적 중도를 다시 끌어모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래 보고요. 그러려면은 우리 내부에 혁신을 해야 된다. 네. 내부에서 좀 이렇게 이선으로 후퇴할 정치인들을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우리 당을 좀 반듯한 정당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예. 그 이후부터 민생을 또 챙겨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율입니다. 예. 국민들로부터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해야 되잖아요. 네네. 또 그러려면은 또 우리 당 내부에 혁신을 해야 되지요. 자꾸만 우리끼리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우리끼리는 뭉치자면은
국민들이 우리 당을 지금은 내란 정당의 그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3대 특검을 거부하고 우리끼리 자꾸 방어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수의 국민들에서는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내년 선거 못 이기는 거지요.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당 내부에 정말 철저한 내부 혁신을 해서 네. 그러면 국민의힘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떠났던 온건보수가 들어오고 또 중도층이 들어오면은 지지율은 자연스럽게 지금 20% 되면은 30% 40%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민주당하고 대등한 조건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지지율 높은 상태가 네. 이러게 되면은 그게 바로 강한 야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부터 우리가 민생을 잘 챙기고 국민들 목소리를 더 잘 담아낸다면 예. 저는 내년 지방선거 또 후보 문제에 있어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후보를 잘 선출하면은 아마 틀림없이 민주당은 잡음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 우리는 공정하게 정말 잡음 없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후보를 잘 선출해서 국민들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네. 일할 자세를 갖춘다면은 저는 지방선거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경태가 당 대표가 되면 지방선거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당 대표가 되시면 이제 거대 여당 민주당의 대표인 정청래 대표를 이제 카운트파트로 상대를 하시게 될 텐데 토론회에서도 이제 당 대표로서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셨었는데 어떻게 좀 관계 형성을 하고 좀 대응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 정청래 그 민주당 대표는 상당히 좀 독특한 캐릭터거든요. 이분은 또 말하면 또 그 말을 또 실천하는 분이에요. 예. 지금 그 내란 혐의가 있는 분들하고는 악수도 안 하잖아요. 네. 완전 등을 돌리잖아요. 네네. 저는 이번 당 대표가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은 저 민주당과의 협치는 물 건너간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당 대표가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겠죠. 네. 우리가 협치의 시작은 손 잡는 데부터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손을 잡고 국정 운영의 하나의 축으로서 파트너로서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못한 거는 못한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무조건 못한다 하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을 인정을 할 건 하면서 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TV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은 그 이재명 대통령을 다 못했다 하더라고요. 예. 보셨습니까? 네네네. 예. 그 저만 잘한 거하고 못한 거고 예. 또 질문에도 보면은 잘한 거 칭찬, 못한 거 비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제가 모범생 같아요. 뭐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예. 또 못한 거는 세게 몰아야죠. 예를 들면은 조국 전 장관, 윤미향 전 의원 네. 이건 정말 잘못된 그 특사잖아요. 특별 예. 사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호되게 네. 이것은 이재명 정권에 두고 가져가야 될 부담이고 주원 글씨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잘한 거는 잘한다 하고 못한 거는 또 강하게 비판하면서 네. 국민적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언급도 하셨는데 사실 뭐 사면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이제 첫 공개 일정도 하면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고 사실상 이제 정치 행보를 이제 재개를 한 건데 내년 이제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에 출마를 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좀 행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아마 나는 조국 이분을 지지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그 입시 비리의 희생자가 돼도 지지하겠습니까? 저는 사회 악을 두 가지를 꼽아라면요. 네. 첫 번째가 그러니까 공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사회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공정을 해치는 그 중에 하나가 취업 비리, 또 하나가 입시 비리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는 완전히 그 떠나게 만들어야 될 인간 발종의 어떤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은 누구든 희생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누구든 내 아들, 딸, 그죠? 가족들이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입시 비리의 희생자가 되어서 들어가야 될 대학을 못 들어갔다. 피가 거꾸로 섰죠. 그래서 저는 조국 저분은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될 네. 분이다. 저분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조경태는 할 수 있죠. 네. 입시 비리를 안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당당한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정치 행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난센스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돼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조 전 대표의 이런 정계 복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의 선택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고 현 정권에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좀 예상하십니까? 지금 벌써 정치 현 정권이 부담을 주고 있지요.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이야기를 했거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권이 부담일 거라고. 근데 제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한 거예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지요. 자업자득이지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건 다시 또 사면시키는데 사면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어쩌면 이재명 정권 동안 5년 내내 가져가야 될 멍해고 죽은 글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당이 정신 바짝 차려서 조금만 잘하면 네. 그 원칙을 지켜 나간다면은 저는 우리 당이 충분히 국민들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예. 지금 조국의 사면은 우리 당의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잘못한 것도 털고 가야 된다. 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털고 가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탓하면은 국민들께서는 너네들 둘 다 똑같네 이래 보지 않겠습니까? 너네들 둘 다 똑같네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더 낫네로 만들 수 있는 최적임자가 조경태다 이래 보는 거지.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당대회 이제 앞둔 상황에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국민 여러분 또 보수를 사랑하는 정통 보수 시민 여러분, 저 조경태가 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을 살려내고 또 나아가서 정치를 복원시켜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건강하고 또 미래 세대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꼭 저 조경태가 만들겠습니다. 꼭 8월 20일 투표하는 날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소중한 한 표 또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열심히 해서 정통보수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